겹받침 리을, 히읗, 리을, 티읕. 자, 와이파이 체크해 주시고요. 가로보기, 이 동그라미 여기를 누르면 동영상, 여기서 목록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전체는 24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받침 중에서 니은, 지읒, 니은, 히읗에 대해서 배웠어요. 앉다, 뭐뭐 하지 않다 이런 걸 배웠죠. 오늘은 리을, 티읕, 리을, 히읗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에는 니은으로 다 소리가 났었어요. 이번에는 리을, 티읕하고 리을, 히읗은 어떤 소리로 나는지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소망의 나무 4권에 1단원에 3번호를 보면 3개씩 배우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니은, 지읒, 니은, 히읗, 이번에는 리을, 히읗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14쪽에서 17쪽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17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에도 나와 있죠? 끓다. 뭐가요? 찌개가 보글보글 끓다. 이거는 끓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아니면 소리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미역국을 끓여서 먹어요. 끓여서 먹어요. 끓여서 히읗 소리 안 나죠? 연음 됐을 때 이응 때문에 얘는 끓여서 먹어요. 이렇게 소리가 났어요. 나는 고기를 싫어해요. 얘도 마찬가지죠. 연음이 돼서 두 개의 낱말이 이어서 소리 날 때 히읗은 이응을 만나면 소리를 안 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당신 말도 옳고 그러나 여기 이응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 히읗을 만나면 소리가 어떻게 돼요? 다 거센 소리로 변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역이 아니라 키읔으로 변해. 옳고 내 말도 옳다. 얘도 티읕으로 변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찌개가 보글보글 끓다. 미역국을 끓여서 먹어요. 나는 고기를 싫어해요. 당신 말도 옳고 내 말도 옳다. 자, 그럼 이번에 또 하나는 리을 티읕입니다. 강아지가 손을 핥다 이렇게 돼요. 얘는 핥다가 아니라 핥다예요. 자, 얘는 소망의 나무 4-2권, 4권의 2단원의 세 번째 부분이에요. 이 소망의 나무 여기에 보면은 보통 2개씩 지난번에 3권이나 2권 배울 때는 2개씩 됐는데 여기는 3개씩 배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단원에 있는 2단원에 세 번째 있는 거를 여기다 같이 묶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강아지가 손을 핥다. 따예요. 따. 핥다. 리을 티읕도 리을로 소리 나는 걸 알 수가 있죠. 위아래로 훑어보다. 여기서는 뭐예요? 이응이 왔기 때문에 이 티읕이 요리 가서 소리가 납니다. 연음이 됐죠? 위아래로 훑어보다. 강아지가 손을 핥았다. 여기서는 기본형이지만 여기는 핥았다. 과거형이죠? 지나간 거예요, 벌써. 아침에 핥았던지 조금 전에 핥았던지 지금 말하는 것보다 조금 전에 있었던 거를 과거라 그러죠? 핥았다. 여기는 이렇게 자음끼리 만나서 된 소리가 나죠. 벼 이삭을 훑다. 핥다, 훑다. 요거 주의해야 되겠죠? 강아지가 손을 핥다. 위아래로 훑어보다. 강아지가 손을 핥았다. 벼이삭을 훑다. 자, 그럼 다음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리을, 히읗이 들어간 낱말들은 이런 게 있어요. 기본형에서 이 빨간색으로 된 거. 끓다. 기본형에서는 히읗을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거센 소리가 나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죠? 끓다, 달다, 뚫다, 싫다. 얘는 실증 이렇게 소리가 나요. 얘는요.
옳다, 옳다, 잃다 이런 단어들이 왔어요. 좀 단어 이해가 많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니은, 히읗, 뭐뭐 하지 않다 거기서 배운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읽는 거는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놨어요. 단어 어휘를 많이 알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던 겁니다. 냄비에 찌개가 끓고, 여기는 코가 되겠죠? 끓고 있다. 떡국을 보글보글 끓이다. 자, 여기 기본형에서 조금씩 변하고 있죠? 이게 활용. 내가 사용할 때는 이렇게 변해요. 끝에 소리가. 끓고 있다. 지금 냄비에 끓고 있는 중이에요. 냄비에 찌개가 끓고 있다. 떡국을 보글보글 끓이다. 떡국 혼자서 끓이는 게 아니라 내가 끓이는 거예요. 그럴 때 끓이다 할 때 이응을 만나면 히읗이 소리가 안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끓이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얘랑 비슷한 게 끓이다, 끌다, 관심을 끌다 얘랑 비슷할 때가 있어요. 그 발음을 하다 보면 끓어서, 끌고 뭐 이렇게 돼요. 아, 지금 부엌에 냄비에서 뭐가 끓어서 넘쳐요 할 때 여기서도 이런 거 할 수 있죠. 관심을 끌어서 주목을 했다. 뭐 이렇게 할 때 있죠. 그거랑 혼동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끓고 이거는 뭔가가 뜨겁게 액체가 끄는 거고 이거는 주의 집중을 한다든가 내가 당기는 거야. 앞에서 밀고 당기고. 예를 보면 뒤에 나오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이렇게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느 한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 이런 거를 끌다라고 그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선, 관심을 끌다 이런 건 리을 받침이지만 어떤 뭐 액체가 찌개라든가 이런 게 끄는 거는 리을 히읗 받침이 두 개나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받침이요. 두 번째는 이제 달타가 있어요. 달타, 뚫다 이런 거가 있죠. 뭐가 없어지는 거다. 해져서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다. 그만큼 어디에 이렇게 자주자주 드나드는 걸 말하죠. 내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어디를 복지관에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문지방 뭔가요? 이게 턱을 말하는 거. 문턱같이 이렇게 나무 저기 있을 때 밑에 있는 부분 있죠. 그걸 문지방이라 그래. 아니면 신발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여기 어떤 말이 와도 되겠죠. 옷이 닳도록 뭐 이렇게 마르고 닳도록 우리 애국가에도 있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눈길을 뚫었다. 이번에 눈이 엄청 많이 왔죠. 그럴 때 뚫다 또는 터널을 뚫다 이럴 때 뚫었다. 히읗이 이응을 만났기 때문에 뚫었다. 이거는 이미 과거형 같은 거죠. 뚫탄 기본형 이거는 과거형. 좀 전에 아니면 어제 뭐 이렇게 된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기본형에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고기를 싫어해서 여기도 이응이 왔기 때문에 싫어 이렇게 됐어요. 조개를 넣고 미역국을 끓여요. 이응을 만나서 여기도 끓여요. 히읗은 없고 바로 연음이 됐습니다. 히읗은 요거는 겹자음은 아니지만 히읗은 이 자음들을 만나면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 그랬죠? 거센 소리 넣고 이렇게 돼요. 끓여요. 아, 실증이 났어요. 예, 리을은 리을 히읗은 이런 자음을 만날 때 지읒이라 기역 이런 걸 만나면 된 소리를 변해. 아, 나 실증 났어. 실증 이렇게 돼요. 실증 이렇게 됩니다. 거센 소리로 되는 게 실증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얘는 실증 이런 소리가 납니다. 술에 짐을 많이 실었어요. 싫어해서 이 발음을 하다 보면 싫었어요. 이거랑 또 혼동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 싣다예요. 물건을 싣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불규칙으로 변해요. 고기잡이 배들 뭐를 싣고 할 때는 이렇게 되지만 싫으니 싫어서 이렇게 불규칙하게 변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싣었어요가 아니라 실었어요. 술에 짐을 많이 실었어요. 싣다 기본형은 여기인데
싫고 싫으니 싫어서 이렇게 불규칙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기사를 실었어요. 신문에 기사를 실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짐을 많이 실 수도 있지만 어떤 지면에다가 글을 많이 실었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낱말입니다. 그 다음에 알타, 이 식단 여기 나왔고 알타가 있어요. 병을 앓더니, 자 여기 격음으로 됐죠? 앓더니 눈이 퀭 하구나. 앓더니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알아누웠어요. 아프니까 알아누웠어요. 여기서는 리을, 히읗 이런 거는 발음을 잘해야지 돼요. 받침에서요. 그래서 연음이 될 때 거기에 연음이 들어가요. 받침이 리을, 히읗일 때는 리을로 소리 나지만 뒤에 이응이 따라올 때는 소리가 안 난다. 또 아니면 다른 자음이 올 때는 거센 소리가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니는 뭐예요? 뭐뭐 하시더니, 으시더니, 뭐뭐 어떠니, 겠더니 이래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때 이런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병을 앓더니 눈이 퀭하구나 이렇게 될 줄 몰라서 병을 앓더니 뭐뭐 했더니 어떠니 이렇게 되는 거 그럴 때 병을 앓더니 눈이 퀭하구나 알아누웠어요. 이런 말들 그냥 자꾸 입에 붙어서 자꾸 읽어서 발음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당신 말도 옳다가 있어요. 여기에 옳다라는 말도 옳고 내 말도 옳다. 그렇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말도 옳고 이 말도 옳고 이럴 때 있죠?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고 이런 뭐예요? 정직한 사람이죠. 그렇죠? 당신 말도 옳고 내 말도 옳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점점점점 다른 말이 이어질 때 이렇게 쓰지요. 잃어버린 30년. 우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죠. 남북 이산가족 찾기 할 때 잃어버린 이응이 와서 잃어버린 30년 또는 재산을 잃었다, 건강을 잃었다 이럴 때도 할 수가 있어요. 잃었다. 여기는 소리 나는 대로 쓰지 않았지만 연음에 대해서 잃었다 이렇게 되겠죠. 기억을 잃어서 뭐 이런 재산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기억을 잃었어요. 그렇죠? 치매 요즘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기억을 잃어서는 잃어서요. 잊어서가 아니에요. 기억을 잃어서. 뭐 잊으라면 있겠어요. 뭐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겹받침을 뵐 때는 잃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속담 있죠? 미리 하지 않고 나중에 해봤자 소용이 없을 때 이럴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말들이 있고요. 여기서 잃어버린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또 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쌀을 잃다. 이렇게 조리라고 하세요. 조리 아시죠? 그걸로 쌀을 이렇게 지금은 쌀이 다 돌멩이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탈곡해서 할 때 그 돌이 많이 들어가서 조리 같은 걸로 많이 잃었어요. 아니면 이남박이라고 그래갖고 또 많이 잃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쌀을 잃어 할 때는 이렇게 휘휘 저어서 무게가 다른 거를 할 때도 잃어 이렇게 하지만 또 바람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 일어나서 쑥대밭이 되었다 이럴 때 어떤 거예요? 태풍이 분다든가 뭐 이런 거죠. 바람이 일어나서 바람이 생겨서 쑥대밭이 되었다 이럴 때 말하는 거죠. 자, 조금 어려운 낱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많이 쓰는 말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이렇게 적어봤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냄비에 찌개가 끓고 있다. 떡국을 보글보글 끓이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나아갑시다. 문지방이 닳도록 신발이 닳도록 드나들다. 눈길을 뚫었다. 눈이 많이 온 그거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 눈길을 주다 뭐 이런 거 아니고 이거는 눈이 펑펑 온 거 있죠. 눈길을 뚫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눈길을 포크레인으로 뭐 뚫었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고기를 싫어해서 조개를 넣고
미역국을 끓여요. 실증이 났어요. 실증. 자, 수레에 짐을 많이 실었어요. 얘는 싣다, 이게 기본형인데 싣고 실으니 실어서 이렇게 변해요. 병을 앓더니 죄송합니다. 눈이 퀭하구나. 알아 누웠어요. 당신 말도 옳고 내 말도 옳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잃어버린 30년 재산을 잃었다. 건강을 잃었다. 기억을 잃어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소 잃고 외양간 고쳐도 소용이 없다. 쌀을 잃어 솥에 넣었다. 바람이 일어나서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다. 네,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을 티읕이 들어간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할다, 훌다, 얘는 거의 없어요. 여기는 제가 빨간색으로 한다면서 또 잊었네요. 그런데 할다, 훌다 할 때 여기 치훌다, 위로 이렇게 훑었다 거의 쓰진 않는데 치라는 말은 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방향이 업 하는 거야. 이거 내려는 다운 이렇게 해서 내려보니까 치울다 위로 한번 쳐다보고 아래로 한번 쳐다보고 이런 거 있죠. 근데 이거 사실은 되게 신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예의가 아니죠. 그런데 일상생활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훑어볼 때가 있죠. 그럴 때 예를 쓰는 거예요. 자, 여기 왜 훑단가요? 여기에 보면 리을 티읕,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된 소리가 나요. 쌍자음. 쌍자음 있죠? 아까 할다, 훌다 뭐 이런 거 할 때 그 먼저 복이 있었죠? 바로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훌다, 할다 이런 거요. 자, 강아지 예를 보겠습니다. 강아지가 뼈를 핥아 먹어요. 여기서는 이응이 왔기 때문에 연음돼서 핥아 먹고 있어요. 여기는 이게 적용되는 거죠. 리을 티읕 다음에 디귿이 왔어요. 그러니까 핥던. 아까 여기도 디귿이 와서 훌다 이렇게 되죠. 핥던 개, 핥던 고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털을 핥던 개. 수박 겉핥기 얘도 마찬가지죠. 기억이 왔죠. 그러니까 끼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한 번 더 가서 겉핥기 히읗을 만나니까 얘가 어때요? 거센 소리가 나고 얘는 된 소리가 나서 겉핥기 수박 겉핥기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쓰실 때는 소리는 이렇게 나요. 자, 그래서 리을 티읕도 리을로 대표 소리가 두 소리 중에 하나만 나는 거예요. 입이 하나인데 두 소리가 날 수가 없잖아요. 받침에서. 받침은 더군다나 이렇게 좀 닫히는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리을로 되지만 이런 규칙에 의해서 된 소리가 되거나 아니면 이응을 만나면 소리가 연음이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지붕 위를 핥으며 이응을 왔으니까 핥으며 지나가는 바람. 됐죠? 자, 그 다음에 핥다가 아니라 이제 훑다가 있어요. 훑다. 얘도 벼이삭을 훑다. 이렇게 되죠. 훑다. 디귿을 만났기 때문에 따로 됐습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요거는 제가 일부러 좀 어렵지만 갖다 놨어요. 벼훌치. 훌다, 홀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요거의 예라고 홀다라는 말은 훌다의 그 방언 뭐 이런 사투리래요. 그런데 여기서 훌치 우리가 뭐 이가 붙으면 물건이라든가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뭐뭐 깎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손톱 깎기, 손톱 깎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는 어떤 기계, 별을 이렇게 훑어내는 기계인데 너무 재밌게 생겼죠. 옆에 그림 좀 보세요. 이렇게 요 사이에 젓가락같이 생긴 사이인데다가 그 벽 가지를 갖다 쫙 놓고 이렇게 훑으면 어떻게 돼요? 알곡이 딱 떨어지겠죠. 이렇게 수동으로 하다가 또 요거는 조금 더 개량이 됐어요. 그래서 뭐 같은가요? 빛
참빗 이런 거 생각나시죠? 요 사이사이로 알곡에 요건 한두 개겠지만 요거는 여러 개가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건 사실 못 봤어요. 제가 자랄 때는 탈곡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시골에 가면 이렇게 막 벼를 이렇게 오른쪽 왼쪽 하면서 발로 퉁퉁 밟으면서 하는 걸 봤거든요. 요즘은 근데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기계에서 벌써 이렇게 밭을 쭉 뭐라 그러나요? 컴바인 같은 거가 싹 훑고 가면 툭툭툭툭 다 바로 떨어지지요. 그만큼 이렇게 개량이 되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벼 훑이, 훑는 거, 훑는 기계. 그런데 얘가 이를 만나면 뭐가? 티읕이나 디귿 이런 게 만나면 소리가 변하죠? 뭘로요? 지읒이나 치읓으로 변해. 그래서 미다지 뭐 이런 거. 이게 바뀌었죠? 같이 이게 변했죠? 그 예예요. 그 다음에 위아래로 훑어보다, 훑어보다, 내리 훑겠다. 왜 훑겠다예요? 여기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기억에서 훑겠다. 서류를, 책을 쭉 훑었다. 대충 훑었다. 샅샅이 훑었다. 얘도 마찬가지네요. 삿 대표음으로 디귿으로 나고 싸 얘가 같이 합치니까 싸 된소리 나고 치 이렇게 됐죠. 샅샅이 겨울치 바로 이런 거 국외음화라 그래. 이런 거를요. 같이 뭐 이런 거 미다지 이런 거 디귿보다는 티읕보다는 치읓이 디귿보다는 티읕이 이게 발음하기가 더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소리는 이렇게 디귿은 지읒으로 바뀌어요. 굳이 이럴 때 미다지 이렇게 지읒으로 바뀌죠. 디귿이. 근데 여기는 티읕이 치읓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요건 아니지만 소리 내는 거랑 지금 관련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려운 예들도 가져와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의 농기구지만 이런 거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여기다가 넣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강아지가 뼈달기를 핥아먹고 있어요. 털을 핥던 개. 수박 겉핥기. 수박 겉핥기는 실제로 그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겉에만 슬쩍 보는 때를 수박 겉핥기라 그러죠. 네. 지붕 위를 핥으며 지나가는 바람. 벼이삭을 훑다. 벼훌치. 위아래로 훑어보다. 내리 훑겠다. 내리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아까 여기 내려, 내리 이런 거죠? 내리 훑겠다. 서류를 쭉 훑었다. 책을 대충 훑었다. 책을 샅샅이 훑었다. 이런 예들을 지금 공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받아쓰기를 하실 때 미역국을 끓여서 먹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이렇게 쓰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세요. 미역국을 끓여서 먹어요. 우리의 오늘 배울 목표는 여기지만 여기도 연음이 되니까 한번 적어본 거예요. 자, 어떤 거예요? 국이죠, 국. 미역, 국을. 을이 받침해서 이렇게 간 거고 끓이다 해서 끓여서 이렇게 되겠죠. 나는 고기를 싫다. 싫어해요. 여기서 이응으로 싫어, 좋아 뭐 이런 거 있죠. 거기서 싫어해요. 이렇게 된 거죠. 당신 말도 옳고 옳다에서 난 거죠. 올 리을 기억에다가 기억이 오니까 코 이렇게 됐어요. 당신 말도 옳고 내 말도 옳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옳다인데 히읗을 만나서 타로 변했을 거예요. 신발이 닳다.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했으면 축구를 열심히 했으면 축구화가 다 닳았다 할 때 히읗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타를 보니까. 그래서 끓다, 싫다, 옳다, 닳다. 여기는 뭐예요? 코로나로 일주일을 알았다. 무엇을 알았다고
아하 이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앓다예요. 병을 앓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쓰셨나요? 미역국을 어떻게 하셨어요? 끓여서. 미역국을 끓여서 먹어요. 미역국을 끓여서 먹어요. 나는 고기를 싫어해요. 싫다, 싫어해요. 나는 고기를 싫어해요. 당신 말도 옳고 내 말도 옳다. 찾으셨죠? 신발이 닳다. 또는 달아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기본형으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일주일을 앓았다. 앓다예요. 앓다. 근데 과거니까 앓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미역국을 끓여서 먹어요. 나는 고기를 싫어해요. 당신 말도 옳고 내 말도 옳다. 신발이 닳다. 코로나로 일주일을 앓았다. 되셨나요? 자, 앓다, 끓다, 옳다, 뭐 일타도 있어요. 근데 일타 얘는 여기 없네요. 네, 다음 받침 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했으니까 기억이 나시나요? 훑어보다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리을 티읕이겠구나 하는 거를 짐작을 하셔야 돼요. 훑어봐요. 어떻게 해요? 위아래로 또는 이렇게 샅샅이 훑어보고 이런 거 있었죠? 핥아먹다. 고양이가 뭐를 핥아먹는 거죠? 핥아먹다. 자, 벼이삭을 훑었다, 텄다, 이런 게 나온다는 걸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 뭐예요? 과거예요. 벼이삭을 훑었다. 아까 뭐 벼훌치가 있었죠? 벼울치로 벼이삭을 훑었다 이렇게 되죠? 책 훑기. 이거는 이가 아니라 기억이 와요. 책을 이렇게 훑는 거, 훑어보는 거를 책 훑기 이래요. 먹는 거, 먹기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명사형으로 이름으로 딱 하는 기가 왔어요. 겉핥기 얘도 마찬가지죠. 할기예요. 할기. 리을 기억이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애들이 조금 어려웠나요? 자,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훑어보다. 훑어보다. 리을 티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훑어. 거기서 왜 어가 왔어요? 이게 우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예요. 훑어보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요? 핥아먹다. 핥아먹다. 얘는 왜 아가 왔어요? 가운데 모음이 아가 와서 그래요. 우어. 이런 거 있죠? 어두운 소리끼리, 밝은 소리끼리 될 때 어떤 거는 어가 오고 어떤 건 아가 오고 이런 거 있었어요. 훑어보다, 핥아먹다. 네. 그 다음에 벼이삭을 훑었다. 이 어니까 얻다, 과거가 되겠죠? 벼이삭을 훑었다. 아까 뭐요? 벼울치로 벼이삭을 훑었다. 아니면 탈곡기로 벼이삭을 훑었다. 이런 거죠. 책을 한번 훑었어요. 내일 시험 보기 때문에 책 훑기를 했어요. 책 훑기를 했어요. 훑기. 이건 이가 아니라 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끼가 됐어요. 티읕이 기억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끼로 된 소리가 난다. 그래서 그죠? 겉핥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기억이 왔을 때 겉핥기가 왔어요. 핥기 아까 요거죠? 그런데 어떻게 소리가 났어요? 요렇게 리을 티읕 다음에 기억이 왔으니까 끼가 됐어요. 기억, 디귿, 지읒 이런 건 다 뭐예요? 된 소리로 난다 그랬죠? 그 예예요. 지금 이게요. 훑어보다. 위아래로 훑어보다, 쭉 훑어보다, 샅샅이 훑어보다 할 때 그 훑어보다, 핥아먹다, 혀로 할짝할짝 핥아먹다. 고양이가 뭐 핥아먹다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핥아먹다, 사탕을 핥아먹다 할 때 이거예요. 벼이삭을 훑었다. 콤바인으로 벼이삭을 훑었다. 벼훌기로 벼이삭을 훑었다. 탈곡기로 벼이삭을 훑었다. 이런 말들이 되겠죠. 책 훑기를 했다. 시험을 앞두고 책 훑기를 했다.
한번 쭉 훑어보았다. 이런 소리나 마찬가지죠. 자, 수박 겉핥기. 쑥쑥 소리 이렇게 쫙 한번 보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는 거. 겉핥기. 그런 거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한번 쭉 훑어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수박 겉핥기. 겉에만이라도 좀 보는 경우도 있겠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개구리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목이 있죠. 청개구리. 귀엽죠? 한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한국적인 내용, 즉 그림이 많아요. 내용은 흔히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림들이 참 예쁘고 내용도 재미있게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어요. 보리 출판사 이금옥 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올바른 개구리가 되라고. 올바른 할 때는 요런 올이 아니에요. 바른, 올곧고 바른 개구리가 되라고. 엄마는 청개구리에게 옳은, 옳다 할 때 그거죠. 옳은 이렇게 소리 납니다. 히읗 소리 안 나고 소리로 훈육을 하였지만 우리 가르쳐주죠. 아이들을 크게 성장할 때까지 교육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였지만 뒤에는 달라지고 있어요. 청개구리는 그 소리가 싫었어요. 엄마의 이 소리가 싫었어요. 잔소리로만 들렸거든요. 우리 커가면서 보통 이러잖아요. 사춘기도 지나고 뭐 아이들도 다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엄마는 속을 끓였고 우리 액체를 부글부글 끓일 수도 있지만 이 마음이 이렇게 마음도 끓였다고 표현을 해요. 속을 끓이다 그러면 내가 너무 많이 불편함을 겪고 마음이 아프고 할 때 속을 끓였다 할죠. 알아눕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이제 엄마가 드디어 물론 이해 때문에 알아놓은 건 아니에요. 좀 짧게 여기 있는 글자들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만드는 거예요. 옳다, 싫다, 끓다, 앓다 이거를 가지고 말을 만드냐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올바른 개구리가 되라고. 엄마는 청개구리에게 옳은 소리로 훈육을 하였지만 청개구리는 그 소리가 싫었어요. 잔소리로만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그래서 엄마는 속을 끓였고 또 알아눕게 되었어요. 이런 전체적인 내용인데 또 그거를 다시 좀 더 풀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엄마 말을 안 듣는 옛날 뭐 이렇게 앞에 들어가겠죠? 구현을 한다면 말하는 투로 지금 이렇게 적어봤어요. 옛날 엄마 말을 안 듣는 청개구리가 있었어요. 또는 아이들한테 얘기해 줄 때는 있었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무엇이든 엄마 말에 반대로 하는 장난꾸러기였거든. 장난꾸러기였어요. 냇가로 가라고 하면 산으로 가고 집안에서 공부해라 하면 밖에 나가 놀러 나가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막 때려주고 뭐 이렇게 아니면 이제 일부러 뭐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라 놀다 보면 다치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맨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사과를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또 개굴개굴 노래를 좀 하라고 하면 얘는 이게 공부하는 거겠죠? 굴게 이렇게 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익살스럽게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요. 어느 날 엄마가 아파서 몸져 누웠어요. 여기는 몸져 눕다. 이게 기본형이기 때문에 몸져예요. 몸져 누웠어요. 그리고는이 아니고 그러하다 뭐 이런 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고는 내가 죽으면 냇가에 묻어다오 라고 말했어요. 누가 말했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청개구리한테. 청개구리가 평소에 늘 반대로 했기 때문에 엄마는 이제 자기가 죽으면 양지 바른 산에다 묻어줄 거라고 생각했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말했어요? 내가 죽으면 냇가에 묻어다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지만 여기 하지만 요거랑 반대되죠? 얘랑 연결되면서도 반대될 때 여기도 연결되면서도 반대되는 얘기가 나올 때는 지만 이런 게 나와요. 청개구리는
그동안 엄마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고 엄마의 마지막 소원대로 엄마를 냇가에 묻었어요. 냇가에 묻으니까 어떻게 비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후 비가 오면 청개구리는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 걱정이 되어 개굴개굴 서럽게 울었다고 합니다. 서럽게 울었다고 해. 울었대. 이렇게 말해서 얘기를 끝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동화지만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면서 우리 청개구리가 이게 아주 반대로 하는 거에 대명사예요. 개굴개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런 동물 또는 뭐 물고기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우화처럼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뽑은 이유는 혹시 다문화 엄마가 계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주시면 공부도 하고 옳다, 싫다, 끌다, 앓다 이런 예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다 한번 실어 보았습니다. 자, 그동안 감사드리고요. 제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네, 많이 도움이 되시기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